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상담이라는 그 직업은 그 사람들이 현실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사회성을 발달시켜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도록 돕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에서는 주로 인간관계를 다룬다. 왜냐하면은 그 부적응을 야기하는 주범이 다른 게 아니라 인간관계 갈등이거든요. 인간관계가 잘 되면은 뭐 좀 크고 작은 고생스러운 게 있어도 지낼만 하고, 이제 뭔가 인간관계에서 껄끄러우면은 다른 게 먹고 살만 하고 다른 게 이제 잘 갖춰져도 사는 게 아주 이 재미가 없고 찌등찌등 이 껄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즉 잘 적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관계 속에서 잘 어우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자기는 그거를 초월하고 싶다. 즉, 뭐 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렇게 찬양받고 싶다. 신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네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거 없다. 이렇게 아주 용감무쌍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 글쎄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고, 글쎄 그때 그런 거는 조금 더 초월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맞을런지 몰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은 잘 사는 게 관계 속에서의 어떤 원만함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이제 저도 종교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관계 속에서 잘 지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더 관심을 둔다든가, 또는 홀로 있는 것을 더 즐긴다든가, 또는 애써 뭔가 이렇게 번잡스러운 거를 피하려고 한다든가 하면서 이거를 넘나드는데, 저는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게 이거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교를 이것과 이것의 어떤 배치 구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쪽 것을 보완하는 게 이쪽이 되고 또 이쪽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이쪽이다. 이제 저는 그런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어떤 한 부인의 예를 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찾아온 부인의 하소연은 뭔가 자기는 이 현실에서 뭐 이룰 거를 거의 다 이루었는데 뭔가 이렇게 재미가 썩 있지 않다. 이렇게 사는 활력이 조금 아쉽다. 이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이 속을 아주 넓게 쓰는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 이 시부모를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늘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시부모에게 또 잘하고, 시부모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에게도 이게 그냥 정말 꾸준하게 이 양쪽 부모에게 잘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이제 전문직에 계시는 분인데, 이 남편은 이제 중시하는 게 어떤 음식하고 이 정리정돈 이런 거를 아주 강조하는 전문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이 남편하고 살면서 이날 이때까지 이 남편이 이 도시락을 뭐 특별한 회식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날에는 늘 도시락을 싸가는데
정말 누가 봐도 컬러풀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도시락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정리정돈이라든가 청결을 중시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집안 정돈을 하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둘인데도 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상당히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녀를 자기의 분신, 자기의 확장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님이 자기에게 임시 맡긴 대상으로 여기고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자녀를 이렇게 좀 보살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이 자녀들을 알뜰살뜰 그렇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요. 자, 이제 이런 부인인데 지금 뭐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 사회에서 이룰 거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뭘 더 추구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돈도 꽤 벌었고 위치, 명예도 얻은 분인데 이제 이 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다든가 이렇게 뭔가 활력이 없는 게 이게 뭘까?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당신이 참 시댁이든 친정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씩 웃으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가 신자가 되어서 하느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졌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어떤 신자가 아니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 꿈도 이루어졌다 그래요. 남편이 굉장히 열렬한 신자가 되어서 신학 공부도 지금 틈틈이 열심히 한다 이래요. 자, 그랬으면 이 부인이 상당히 활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고 이렇게 보다가 아하, 이 양반이 이 밸런스를 못 잡았구나. 이제 이렇게 여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부인이 누가 봐도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응? 그런데 재미 추구가 빠져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어디서 발견했느냐면 이 부인이 자기 역할에는 굉장히 성실한데 사람 만나는 걸 피곤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뭐 잘 만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는데 제가 이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된데 안타깝게도 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면 그 재미를 어떻게 하면은 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자,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재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재미는 이 통하는 데서 얻는 거다. 근데 이제 당신은 열심히 자기 역할이나 했지 이 통하는 교류 교감의 이 맛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를 피곤하게 여기고 또 사람하고 통할 때 가장 기쁜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재미라는 것을 알려면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이 주파수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제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 열심히 약속을 잡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인이 점차 이 옷도 화사하게 입고 이렇게 하하 이렇게 웃는 것들도 많아져요. 그러더니 어느 날 뭐라고 저에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딸이 아우 우리 집은 아주 쾌적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어. 재미가 막 이렇게 떠들더래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딸을 보면 아우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 어째 우리 부부 사이에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하고 의아했대요.
달라도 너무 기질이 다르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아주 호탕하게 웃었어요. 응? 이제 이 딸은 이 부모와는 달리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니까 이 아주 고급 문화의 하나인 재미 추구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헌신해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허용을 해줘도.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이 부인이나 이 남편은 어렸을 때 이 부모님들이 막 고생하거나 또는 다른 일에 바쁘거나 하니까 이게 너무 협소하게 성실하고 열심히고 잘하고 이런 것에만 몰두해서 살았지 즐기고 놀고 소통하고 이런 거를 모르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딸은 이제 부모보다는 여유롭게 쾌적하게 자랐으니까 이제 성실, 근면, 뭐 참됨 이런 거 이상의 고급 문화인 재미를 추구하는데 자기 그 딸이 볼 때 부모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저도 옛날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1980년대에 유학을 갔지요. 갔는데 그 당시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원 다닐 때 단 한 번도 휴교령을 맞이 안 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때는 늘 민주주의 회복이니 뭐 국가가 너무 독재적인 해갖고 늘 이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슈루탄을 맞아가면서 데모를 하고 막 쫓기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개학하고 두서너 달 되면 휴교령이 내려지고 이런 참 어지럽던 시대에 저희들이 대학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유학을 딱 가서 보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이제 뭐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좀이 쑤셔서요 이 도서관에 있지를 못해요. 막 이제 가서 샤워 딱 하고 나름 빼 입고 이제 뭐 파티라고 가는데 파티래야 뭐 10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수다 떨고 뭐 놀고 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가서 주로 떠드는 내용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바디 쉐이프를 잘 만드느냐, 얼마나 멋진 애를 헌팅하느냐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재미가 있지 않아요. 좀 지루하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걔네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꼭 대지 앞에 진주라고 할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저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고 낄낄거리느냐 싶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을 떨었느냐 하면은 그래 우리가 분단 국가에 태어나서 이념적인 갈등으로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겉보기에는 어지러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참에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아주 이게 거대한 꿈을 꾸면서 그런 거에 날밤을 새우고 뭐 그런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 뿌듯하고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이 풍요로운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끼케야 뭐 헌팅하는 얘기나 섹시한 몸을 만드는 얘기나 하고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분단 국가에 태어난 게 오히려 너희들보다 혜택받은 거다, 선택받은 거다 이런 식의 오만을 떨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개 속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눅눅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네들의 여유로움이라든가 풍요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저에게 다가오니까 어느덧 저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간 유학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네들은 금요일이고 주중이고 주말이고 이게 그거에 대한 구별이 없이
할 게 있으면은 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열심히 그거를 하느라고 놀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네들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이렇게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고 어쩌면 저렇게 시종일관 공부 이러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니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진지충이다, 진지충. 그러니까 진지한 이 버러지 같다.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네들이 자기네들을 제치고 장학금을 타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조금 시기, 질투 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데 조금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진지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뭐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안 하지만 그네들 눈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진지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거는 이제 못 살던 시절에 그거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살게 되면은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 여유의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재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신사숙녀가 되는 조건에 그 센스 오브 휴머, 유머 감각을 꼭 끼워 넣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살만하시게 되었으니까 부디 재미라는 거에 눈을 뜨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재미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소통을 하는 데에서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재미보다도 통하는 것에 기쁨을 능가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군가와 이 말을 하거든요. 밤에 잠들 때까지. 그때 말에서 이왕이면은 각박하지 않게 슬쩍슬쩍 상대방을 취해준다든가 기분을 맞춰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너그러움 또는 익살스러움 이런 것들을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지루하게가 아니라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한다든가 또는 깔깔거리고 웃게 하는 게 굉장한 공덕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